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하나 되는 한마음 축제가 원주에서 열렸습니다. 에어바운스와 장애물 달리기 등 재미있는 운동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곳. 모두가 한마음 되는 즐거운 축제 현장을 찾아봤습니다. 우리의 전래동화와 속담으로 친숙한 동물 하면 바로 호랑인데요. 토종 호랑이의 명맥은 끊겼지만 박제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강원도 산림박물관에서 열린 강원도의 호랑이와 멧돼지 전시회를 소개합니다. 중국과 일본, 러시아, 프랑스에서 온 유학생들이 원주의 한 농촌을 찾았습니다. 농가 일손도 돕고 전통 놀이도 즐기며 한국의 문화를 배웠다는데요. 외국인 유학생들의 재미있는 농촌 체험 소개합니다. 생방송 강원 365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10월 15일 월요일 생방송 강원 365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반갑지 않은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미세먼지인데요. 이 미세먼지 수치가 이렇게 높아진 건 지난 6월 이후 100여일 만이라고 합니다. 지난주 중국 쪽에서 대규모 스모그가 발생했는데 오늘부터 기류가 한반도로 흐르면서 오염물질이 넘어온다고 하고요. 또 다음 달부터는 중국과 우리나라에서 난방시설이 가동되면서 본격적으로 오염물질을 뿜어내게 될 거라고 하니까요. 앞으로 미세먼지 공습은 더 잦아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호흡기 환자와 노약자는 특히 건강관리에 신경 쓰셔야 할 것 같고요. 건강한 분들도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에는 마스크 착용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 오늘 소식 전하기 위해서 박경희 리포터가 함께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생방송 강원 365 똑소리 나는 리포터 박경인입니다. 자, 똑순이 리포터가 준비한 오늘 소식은요. 미세먼지만큼이나 이렇게 미세먼지가 가득한 하늘이 아니에요. 굉장히 맑은 소식들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죠. 네, 첫 번째 소식은 박경희 리포터가 준비하셨다고 아주 재미있고 또 훈훈한 현장에 다녀오셨다는 소리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굉장히 훈훈할 뿐만 아니라요. 아주 재미있는 소식을 가득 안고 왔습니다. 가을 하면은요, 이 가을 운동회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너무너무 재미있는 운동회였는데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서 재미있고 아주 신명나게 뛰어놀고 왔거든요. 어떤 소식인지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러 가보실게요. 너무너무 맑은 가을 하늘날. 피디님, 제 이름이 뭐예요? 저 윤이요. 그러면 제가 어떤 리포터예요? 왜 대답을 못해요? 강원도의 딸이라든지 전국구 리포터. 그러니까 제가 못 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 강원도에서만 노는 거 아니에요. 다른 데서도 막 texting이 들어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담당 PD님이 너무 관심이 없어요. 뭐든지 이렇게 관심을 필요로 한다고요. 그래야 예뻐지고 환영받고 어디서도 어울리고 뜰 수도 있고 그런 거라고요. 아시겠어요? 저에게 관심을 좀 가지세요. 아무튼 간에. 진짜 몇 년을 같이 일했는데 나한테 관심이 없어. 관심이 없어요. 정말로. 담당 PD님 너무해요. 우리의 관심이 필요한 이웃들이 모인다고 해서 찾아간 곳은요. 원주시 양공장이었는데요. 오늘 이곳에서 특별한 운동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오늘 아주 특별한 운동회가 펼쳐졌다고 들었는데 어떤 운동회가 기다리고 있나요? 원주시와 또 원주 MBC 방송국이 이렇게 협찬을 해서 저희 원주 가톨릭 사회복지회가 주관으로 해서 모든 장애우들이 함께 모여서 체험학습도 하고 자유롭게 먹기도 하고 이렇게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바로 오늘 이렇게 장애인 한마당 축제입니다. 좀 어떻게 뛰어놀면 좋을지 좀 팁을 좀 주세요. 어떻게 뛰어놀다니요? 내가 뛸 수 있는 만큼 장애우들과 고조를 맞춰가면서 모두가 평등하게 똑같이 이렇게 하루를 보내주는 것이 제일 좋게 보내는 오늘 하루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함께하는 세상을 기대합니다. 지금부터 2018년 제14회 장애인 한마당 축제대회를 선언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신바람 나는 축제 한마당이 시작됐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자, 할 수 있습니다. 소극적이어 보이는데 잘할 수 있을까요? 자, 네, 실전에 들어가니까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성격이네요, 우리 친구. 그쵸. 저도 지는 거 싫어하는 성격인 건 다들 알고 계시죠? 얌전해 보이던 이 친구가요. 눈빛이 그냥 달라지고요. 정말 열심히 하더라고요. 결과는요? 궁금하시죠? 빠밤! 성공입니다. 대단하네요. 야, 사탕까지 받았어요. 응원하고 더 두들겨라 뛰어라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나와보시니까 더 신나신 것 같아요. 어떠세요? 그럼요. 나오니까 더 신나죠. 일단은 안전이 제일 중요하지만 그래도 안전보다도 더 즐겁고 신나고 재밌게 놀았으면 좋겠습니다. 뛰어라! 자, 한편 유난히 진지한 곳이 있었으니 바로 프리킥 체험 코너입니다. 경훈 씨도 도전을 했고요. 했는데 실패했고요. 네. 자, 과연 우리 회장님을 성공할 수 있을까요? 두구두구두구 어떻게 될까요? 바라봐! 성공! 야, 멋지죠? 근데 경훈 씨가 더 신났어요. 야, 그래서 제가 세레모니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승우 선수 세레모니 하다가 완전 그냥 카메라에 찍혔어요. 안 다치셨어요, 어머. 너무 아프더라고요. 환불하는 거 아니에요? 일단 더 할 수 있었다. 비결을 좀 알려주십시오. 기가 없어요. 뻥 참 돼요. 지금 미수가만 커맨이 손흥민입니다. 세레모니 멋지죠? 네. 자, 현장에서 인기 만점이었던 에어바운스. 이 에어바운스가 설치된 데는 이유가 있다는데요. 그동안 저희가 잊고 있었던 게 초등학생 장애인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일반 체육 경기는 뭐 성인분들이나 중고생 일반 체육 경기 하는 그 장애인분들이 많아가지고 참여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에어바운스 설치를 하면서 좀 저학년의 그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설치를 하게 됐어요. 자, 저학년 아이들을 위해 설치된 에어바운스. 아이들이 정말 좋아했습니다. 여기 와서 이렇게 방방이 뛰어보니까 어때요? 재밌어요. 뭐가 이렇게 재밌어요? 뛰게요. 우리 친구들 정말 열심히 시설에도 이런 뛰어놀더라고요. 게 하나씩 있으면은 정말로 애들 스트레스 푸는 데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사회복지사 선생님들 입장에서 이런 자리가 마련된 거에 대해서 큰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 친구들이 장애인들만을 위한 장소나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크게 있는 경우는 좀 드물거든요. 저희가 찾아가더라도 뭐 장애인 우대 뭐 이렇게 해서 입장은 하지만 장애인들 편의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아직은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있는 자리가 아이들을 위해서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내가 피디님 별명 하나 있는 거 알죠? 아 관심 없을까 모르겠구나. 저 별명 그 개코잖아요. 개코. 경훈 씨. 아우, 너무 서운했어요. 요거는 짜장면 냄새인데? 어머. 요거는 이 기가 막힌 후각 레이더가 찾아낸 것은 요거는 바로 짜장면. 기가 막힌 냄새만큼 과연 맛도 기가 막혔을까요? 요거 저의 표정 보이시나요? 단무지까지 그냥 먹습니다. 맛있어 보이네요. 어우, 말이 필요 이거 없어요. 어머니 여기 지금 오늘 봉사 나오셨나 봐요? 네, 그 장애인 한마당 체육대회를 해서 여기 짜장면 봉사하러 나왔습니다. 아니 선생님 여기에 지금 이 짜장면 봉사를 위해서 어머머머머 지금 난리가 하다가 1차 실패. 혹시 넘쳤어요. 그럼요. 이 급히 면발 소생에 나선 이분들은요, 원주 경찰서에서 나온 봉사 단원분들이었고요. 짜장면 면발이 이 포인트 어떤 건가요? 저희 가족이 먹는다는 생각으로 맛있게 좋아요. 만들어서 네. 저희 오신 분들에게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야 좋습니다. 우리 선생님의 이 딱딱한 인터뷰만큼이나 이 면이 딱딱하지 않겠죠? 너무하세요. 똥이가 로봇 같은 느낌이셨어요. 정성 가득한 짜장면에 이 컵밥까지 열심히 뛰고 함께 먹는 이 짜장면 맛은 그야말로 얼마나 맛있으십니까? 하늘 땅만큼요. 짜장면 최고. 선생님께서는 잘 모르시겠지만 이 면이 저는 일단 너무 궁금한 게 면이 좀 딱딱하던가요? 아니면은 쫄깃쫄깃하던가요? 우리 선생님의 이 딱딱한 인터뷰만큼이나 이거 이 면이 궁금하시죠? 딱딱하지 않겠죠? 쫄깃쫄깃하고 너무 맛있었어요. 애들 먹기에 너무 좋게 해주셔가지고 감사해요. 야, 날도 훌륭합니다. 좋은 날에 같이 네. 식사도 함께 하고 계시는데 좀 어떠세요? 우리 학교는 네. 우리 장애 친구도 왔지만 비장애 친구들도 같이 와서 통합 활동으로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서로 이해하고 또 네. 다양한 경험하는 아주 좋은 기회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도 꼭 참석하고 싶어요.
저도 내년에 또 촬영 가고 싶더라고요. 재미있는 체험 부스들도 이렇게나 많이 차려졌고요. 우리 친구와 함께 바람개비 만들기에 푹 빠진 수녀님도 만날 수 있었어요. 앞뒤가 없는 건가? 이렇게 붙이면 돼요? 네. 오빠 고마워 알려줘서. 서로 도우며 예쁜 바람개비가 완성이 됐습니다. 너무 예쁘죠? 저도 오늘 그러게요.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사실 인터뷰를 할 때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었고 네. 제가 조금 서툰 부분도 있었고 이렇게 있었는데 네. 수녀님을 보니까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셨어요?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대해 주십시오라는 우리 소녀님의 따뜻한 조언 같은 거 좀 얘기해 주세요. 우리 사회는 많이 경쟁이고 힘들고 이러잖아요. 그 친구들은 맑고 깨끗하고 순수해요. 그런 에너지를 보면서 내가 또 변화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세상은 또 이렇게 살만 나는구나. 장애인들을 볼 때 어려워하지 마시고 똑같은 사람으로 그리고 가까이 가면 거기서 공감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나하고 똑같은 이웃이구나. 이런 것들을 좀 세상 사람들이 알았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행복하기 위해 필요한 건 여러분의 작은 관심입니다. 함께라는 말에 장애는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네, 따뜻한 소식 잘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요, 경윤 씨가 더 신이 나 보이더라고요. 신이 났습니다. 네. 제가 진짜 어렸을 때 이 동심으로 돌아가서 학창 시절에 이 가을 운동회 하는 기분으로 정말 더 열심히 뛰어놀았고요. 정말 더 열심히 놀았던 기억이 납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그러니까요. 저는 인터뷰 내용이 참 와닿았었는데 보통 장애인들만을 위한 장소나 프로그램들이 없는 편이잖아요. 그런데 이번 자리가 마련이 돼서 아이들에겐 참 좋은 기회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축제가 더 많이 열리게 되면 참 좋을 것 같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기에도 얹어서요. 네. 오늘 수녀님이 말씀하셨던 마지막 말이 참 기억에 남는데요. 우리가 장애인들을 대할 때 기억해야 하는 이 한 가지, 함께 공감하고 또 눈높이를 맞춰서 이 동심으로 돌아가서 대하면은 누구나 함께 소통할 수 있다. 이 말을 여러분들께서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훈훈한 소식 잘 만나봤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갈게요. 우리나라를 흔히 호랑이 형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오래전부터 우리 민족에게 호랑이는 민족의 상징과도 같은 동물이었습니다. 그나저나 경윤 씨는 호랑이 어떻게 좋아하시나요? 호랑이 좋아하죠. 네. 일단은 동물 중에서는 가장 이제 용감하고 또 맹수이기는 하지만 그쵸. 귀티가 이렇게 잘 자으르는 동물이 호랑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무서운 맹수지만요. 어려서부터 전래동화를 접해왔기 때문에 한국인이라면 다들 경윤 씨처럼 호랑이를 친숙하게 생각할 것 같은데요. 안타깝게도 현재는 우리의 토종 호랑이가 모두 멸종돼 사라진 상태입니다. 대신 한국의 호랑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 전시가 춘천에서 열렸다고 합니다. 전시로 만나는 우리의 호랑이 화면으로 소개해드립니다. 옛날 먼 옛날에 우리 민족은 호랑이와 함께 살았대요. 전래동화에 항상 등장하지만 이제는 만날 수 없게 된 호랑이와 친구들. 사라진 산속 친구들을 지금 다시 한번 만나볼까요? 강원 도립화목원 안에 위치한 강원도 산림박물관. 오늘부터 이곳에서 특별한 전시가 열린다는데 덕분에 조용하던 박물관에 모처럼 신명나는 우리 가락이 울려 퍼지고 가족과 함께 많은 관람객들이 찾아왔다. 어떤 전시길래 그럴까? 이번 전시의 중요한 점은 이제 멸종된 동물들이 과거에 어떻게 인간과 관계를 맺어왔고 그런 동물들이 이번에 전시를 통해서 다시 한번쯤 생각하게 하게 되는 전시입니다. 진짜 전래동화 속 호랑이를 이곳에 데려왔단 말씀. 다른 호랑이랑 비교하지 마세요. 진짜로 백두산을 뛰놀던 한반도 토종 호랑이의 후손이라고요. 지금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북한 접경 지역에 살고 있는 호랑이를 시베리아 호랑이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한국 호랑이인 것이죠. 여러 종류의 호랑이 중에서도 유일하게 북방 지역에 서식하는 시베리아 호랑이. 척박한 산지의 포식자답게 몸집이 크고 성격이 끈질기며 줄무늬가 선명하다는 특징이 있다.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기는 경주 대덕산에서 1921년에 잡힌 호랑이라고도 하고 또 여기 전시회에 있는 것처럼 1924년에 잡힌 호랑이라고
사진이 남아있고, 근데 사실은 기록은 1940년대까지 호랑이가 잡힌 기록에는 있습니다. 사진은 없지만은. 그래서 마지막 호랑이는 아마 1940년쯤에 남한에서 잡힌 호랑이는 마지막이고, 북한에는 1987년까지 호랑이가 잡힌 기록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무자비한 해수 구제 사업으로 한반도에서 자취를 감추고만 호랑이. 이젠 우리나라에서 영영 토종 호랑이를 볼 수는 없는 걸까? 사실은 맥이 완전히 끊긴 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 호랑이의 후손이 지금 러시아와 중국에 이제 망명가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지난 94년 중국으로부터 기증받아 들어온 백두는 한국 호랑이 복원의 희망이었지만 안타깝게도 후사 없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이젠 박제로 남아 우리나라 호랑이의 이야기를 전하는 백두. 하지만 아직 한국 호랑이의 복원 가능성은 열려있다. 대륙에 있던 러시아와 중국에 있던 호랑이가 한반도로 오기도 하고, 또 한반도에 있던 호랑이가 대륙으로 가기도 하고 항상 왔다 갔다 했던 거거든요. 그게 지금 끊어져 있는데 그것을 다시 이으면은 호랑이가 한반도에 다시 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 호랑이가 다니는 길을 만들어 놓으면은 다른 모든 동물들, 식물들, 동식물이 다 이용하는 생태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랑이를 살리는 길을 만들자 하는 것은 우리 생태계가 다시 살아나는 길을 만들자 하는 거하고 같은 의미가 되는 거죠. 예로부터 산군이라 불리며 경외의 대상이 됐던 호랑이. 우리 민족의 삶엔 늘 호랑이가 있었다. 무관들은 호랑이의 용맹함과 기계를 담고자 관복을 호랑이 문양과 수염으로 꾸몄고, 민간 신앙에선 호랑이를 신격화해 숭배하기도 했다. 이건 역시 호랑이와 관련된 물건. 이건 이름은 만드는 이름은 호발이야, 호발. 그리고 호랑이와 곶감, 해님 달림 등 여러 전래동화에서처럼 호랑이는 자주 사람을 습격하기도 했다. 당시 서양인이 조선의 풍경에 대해 기록한 이 사파는 한반도가 얼마나 호환이 빈번했는지를 잘 보여준다. 민간에선 호랑이에게 잡아먹힌 사람은 창귀가 돼서 다음 희생양을 찾는다는 속설이 있었다. 때문에 호환을 당한 사람은 이렇게 호식총이라는 무덤 형태로 영혼을 달래며 장례를 치러줬다고 한다. 여름에 모구랑 깨밀문 문을 열어놔야 되는데 짐승 때문에 이걸 쳐야 된다고. 호환에 대비한 산촌 사람들의 아이디어. 옛날에는 어른들이 홍도깨도 달아매고 또 절곡깨도 달아매고 했단 말이야. 이게 늘어지라고, 무거워서 이렇게 늘어지라고. 아, 일종의 나무 셔터문 같은 거군요. 되게 옛날 어른들이 지혜가 많아. 백두산 호랑이 외에도 다양한 희귀 동물들이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이 박제 표범 역시 한때 사냐를 호령했던 한국의 토종 산짐승. 당시엔 호랑이 표범 구분 없이 모두 범이라고 불렀다. 나무꾼과 선녀를 연결해준 꽃사슴 역시 이젠 이 땅에서 사라진 동물. 꽃사슴은 녹용을 채취하려는 욕심으로, 그리고 야생 여우는 모피의 인기와 쥐잡이 운동의 여파로 우리의 사냐에서 모습을 감춰갔다. 특히 전 국민의 가슴을 아프게 했던 주인공은 바로 설악산의 마지막 반달 가슴곰. 평창 동계 패럴림픽의 마스코트로 여전히 우리에게 친숙한 이 동물은 25년 전 밀렵군의 총에 맞아 죽어가던 모습이 한 신문기자의 취재로 세상에 알려지면서 충격을 줬다. 1983년도 5월 달에 사실 제보를 받고 이제 설악산 마등령 거기를 갔었어요. 갔는데 총을 맞아서 이 피를 흘리고 바위에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 몇 장을 찍고선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다시 설악동으로 내려가가지고 구조대를 편성을 해가지고 인명구조대원들 같이 올라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어떻게든가 살리려고 헬기를 동원하면서 주변에 나무를 다 쳤어요. 근데 이제 밤에 죽었어요. 무분별한 야생동물 포에게 경종을 울리고 떠난 반달 가슴곰. 박제로 남아서도 이 땅의 생태계를 지켜달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는 듯하다.
시간이 지나도 나의 마지막 모습을 잊지 말아달라고 말이다. 그 이후에는 뭐 우리는 또 이제 뉴스에서 멀어지지가 또 잊어버리고 그랬다가 금년에 해가지고 그 곰이 여기 있다 하는 게 좀 새롭고 반가웠습니다. 살아있는 모습으로는 다시 만날 수 없게 된 동물들을 보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는 관람객들. 이 전시실의 박제가 더 늘어나지 않게 하는 건 우리 세대의 몫이다. 지금 현 세대가 이렇게 물질 만드는 그런 기계화 그런 거라서 이제 이런 것들이 점점 더 귀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잘 이런 것들을 좀 더 생각하고 보존하고 뭐 이렇게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전시실을 채운 수많은 유물들. 아무래도 제대로 이해하려면 전문가의 설명이 필요하겠는데요. 이쪽에 보이는 초상화는 조선시대 때 무의대장이었던 이경화의 초상화인데요. 초상화에서 이경화는 호랑이 2마리가 손을 놓고 있는 쌍홍숭배라는 옷을 입고 있습니다. 가만, 해설사가 청소년? 앞으로 관람객들의 이해를 도울 해설사는 다름 아닌 중고등학생 주니어 도슨트들. 이들은 몇 달 전부터 전시 내용을 열심히 공부해왔다고 합니다. 주니어 도슨트는 산림박물관을 관리하는 것을 도와주는 일을 합니다. 정식으로 임명받아 각자의 파트에서 꼼꼼하게 설명하는 주니어 도슨트. 앞으로 이 땅을 지켜갈 세대라서 이번 전시의 도슨트를 맡은 의미가 더욱 크다. 이 도슨트를 통해서 그냥 그동안 제외했던 멸종위 동물들을 다시 알게 되었는데요. 지금 있는 동물이라도 잘 보존해서 다음 세대가 이런 아픔을 겪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아직 남아있는 동물들이 있으니까 그 동물들한테는 좀 잘해줘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론 두려워하고 한편으론 고마워하며 야생동물과 조화를 이루어 살아온 강원도 산촌의 삶. 일상 속에 늘 함께했던 동물들이 하나둘 사라져간다는 건 곧 우리의 일상도 무너질 수 있다는 위험신호다. 점점 사라져가는 한반도의 동물들. 그들의 슬픈 눈을 통해 자연의 소중함을 깨닫고 이 땅의 생태계를 다시 살릴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야 할 때다. 네, 언젠가 한반도에 호랑이가 돌아오게 할 수 있다니까 듣던 중 반가운 소식입니다. 또 남한에서 완전히 사라졌다는 야생 반달가슴곰도 DMZ 안에는 아직 남아있다고 하네요. 네, 맞습니다. 이 소를 외양간 고치는 격이기는 하지만은요, 우리가 잘 고치기만 한다면은 다시 이 소를 찾을 수 있다라는 말도 되겠죠. 앞으로 우리 민족의 상징인 이 호랑이와 그리고 이 강원도의 상징인 반달가슴곰이 다시 이 태백산맥에 잘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원도의 호랑이와 멧돼지 특별전은요, 올해 12월 31일까지 계속된다고 하니까요. 우리나라의 토종 호랑이 또 표범 반달곰을 만나보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요, 언제든지 강원도 산림박물관을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전국은 지금 오늘은 전남 화순군으로 갑니다. 화순군 이양면의 쌍봉리 주민들은요, 요즘 뉴스 제작하는 재미에 솔솔하게 빠져 있다고 합니다. 주민들이 직접 뉴스를 제작하신다고요? 맞습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화순군에서는요, 지난 2016년부터요, 국민미디어 향유권 사업을 운영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 다양한 찾아가는 마을 미디어 교육을 진행해 왔고요. 교육을 받은 이양면 쌍봉리 주민들이 직접 기자와 아나운서가 돼서 마을의 일상을 뉴스로 제작하고 있다고 합니다. 야, 주민들이 직접 뉴스를 제작한다라 저는 감히 상상이 안 되는데요. 아나운서도 되고 기자도 되고 정말 궁금해집니다. 얼른 만나보고 싶어요. 네, 다양한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현장 만나보시죠. 푸른 가을 하늘 아래 오곡백가 익어가는 풍요의 땅. 500년 역사를 지닌 이 마을이 요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 해서 찾아갔습니다. 쌍봉리! 여기다. 여러분, 이 한적한 시골 마을에 왜 카메라를 들고 서 있냐고요? 아니, 글쎄, 이 쌍봉리에 이 카메라로 신세계가 열렸다지 뭡니까? 여러분, 저와 함께 이 쌍봉리의 신세계 찾으러 가보지 않으시겠어요? 신세계, 좋아.
농촌마을에 불어온 활기 넘치는 신세계 속으로 고고고! 아니 근데 우선 카메라를 들고 찾아오긴 찾아왔는데 물어볼 사람이 없어요. 어디로 가서 물어보지? 쌍봉리 회관. 요 마을 회관 아니에요? 여기 가야겠다. 안녕하세요. 야 여기 다 모여 계시네. 또 앉아가지고 다 커피 한잔하고 계시네. 예. 아니 근데 오다 보니까요 마을이 진짜 예뻐요. 격주였고 마을 공기 좋고 얼마나 좋은 데인데요. 그러니까요. 앞에 이렇게 시내가 또 줄줄줄줄 흐르고 말이에요. 마을만 좋은 게 아니고 우리 마을 쌍봉에서 인물들이 많이 나왔어요. 무슨 인물이요? 병자호란 때 진주산상에서 삼형제가 전사한 그 김해깁시 충신각이 입구에 있고 일제강점기 때 이곳 선비들이 의병 활동을 해서 그 의병 활동 쌍상의원소라고 그 터가 있어. 네. 아니 그런데 왜 쌍봉리에 이 카메라를 들고 찾아가라 했을까요? 우리 짬모 노인 양반들이 카메라를 배우고 있어요. 네, 이제 자기도 또 촬영도 하고 그러고 배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카메라 꼭 갖고 다니는 것 같아요. 아니 여기 시골 어르신들이 카메라를 배우고 있다고요? 못한 게 없어요. 이거 어려운데. 네, 못한 게 없어요. 가서 한번 한번 봐요. 별별을 다 해요. 그래 그냥 어떻게 가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한 200m 이상 가면 아마 또 여자 노인이 또 계실 겁니다. 방송 한번 해주시나? 방송 한번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네, 방송 한번 해드릴게요, 그러면. 쌍봉리 여자 노인 카메라 배우고 계신 분은 여자 노인당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쌍봉마을의 신세계가 시작된다는 카메라 수업 현장으로 달려가 봤습니다. 이거 만나보다. 할머니들의 필수 아이템. 질서정연하게 이거 주차되어 있는 것 좀 보세요. 귀여우셔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어머 이게 다 뭐야? 야, 누가 여기다가 MBC를 옮겨놨어. 와, 우리 할머니도 여기 마을회관이에요. 방송국이에요. 아주 뉴스에 마이크에 카메라에 컴퓨터에 야 여기 최첨단 기술력 다 모아놨네. 방송 장비 들이며 뉴스 진행석까지 갖춘 쌍봉리 스튜디오. 오늘 뭐 배우시는 거예요? 미디어 교육. 우리가 날마다 일주일에 2번씩 한 번씩 해가지고 우리 뉴스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야, 할머니들 미디어 교육 받으시는 거예요? 네. 요즘 젊은이들이 받는 건데 우리 어르신들이 받다니까 와 눈이 번쩍 뜨이네. 아니 그러면 뭐 배우시는 거예요? 어떤 거? 이제 여러 가지 우리 살아가는 과정을 얘기도 하고 또 사진 촬영도 하고 우리 고추도 키우고 깨도 키우고 여러 가지 가꾸고 있는 그 사진도 찍고 그랬습니다. 야, 우리 할머니들이 미디어 교육을 통해서 직접 카메라를 들고 본인의 이야기를 담고 계신다니. 야, 이거 진짜 뉴스네요, 뉴스. 이거는 진짜 속보네. 여러 차례 미디어 교육을 통해 진행해온 마을 농촌 뉴스 만들기 프로젝트. 쌍봉리 뉴스거리들을 정리한 기사 원고를 놓고 아나운서로 변신한 할머니들이 카메라와 마이크 앞에서 바짝 긴장해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순군 2학년 쌍봉리 마을 뉴스 아나운서 박정자입니다. 자, 인사하고 다음 장 넘길 때는 또 끊고 다 준비가 되신 거 보고 다시 하고 할게요. 첫 번째 소식입니다. 우리 쌍봉 마을 회관에서는 매주 월수금 모여 함께 점심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쌍봉리의 점심 시간을 확인하려 가보시죠. 준비한 뉴스는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엔 카메라 기자들이 현장에 나설 차례. 아프시다. 한번 손들어 보실까요? 네, 이 할머님들은 저희가 가벼운 사진기를 드리고, 자, 허리가 조금 좋으신 분들은 이 카메라를 드릴 거예요. 나가서 풍경도 찍으실게요. 할머니, 고령의 할머니
할머니들이라 카메라의 무게가 걱정이 되지만 카메라 기자 되길 마다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나왔어? 찰칵 소리 났어요? 손에 익지 않은 기계라 조작하기가 많이 버거우실 텐데 그래도 앵글 속에 예쁘게 담아보겠다는 열의만큼은 전문 기자 못지 않았습니다. 백김치. 오늘 합장 건지겠어. 인생샷 건지겠어. 우리 할머니들 카메라 받자마자 열정이 대단합니다. 손에 쥐자마자 지금 막 찍고 계세요. 대단해. 좀 배우세요, 감독님. 좀 배워, 이런 열정. 그 열정을 앞세워 카메라에 담아낼 피사체들은 수십 년 정을 쌓으며 살아온 마을의 풍경입니다. 촬영 산미경에 빠진 할머니들, 찍을 것은 많고 의욕은 넘치는데 곳곳에서 카메라가 말썽입니다. 어머니! 어머니! 제가 볼 때는 여기서 뭔 각도가 나오는지 잘 모르겠는데 뭘 찍으시는 거예요? 안 보여. 뭘 찍으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안 보여. 저기 지하집도 찍고 뭐도 찍고 그렇지라고. 근데 안 보여. 안 보여? 요것이 안 보여. 그 각도가 요렇게 배인구나. 요러고 배요. 요러고. 달고 씨알 굵은 대추도 쌍봉리의 자랑거리 카메라에 담고 싶으셨대요. 이거 맛있어. 할머니 찍어주셔야지, 저를 이렇게. 저를 찍으라고? 저를 찍어주셔야지. 그냥 입에 딱 들어가야지. 대추 CF 찍어야겠네. 먹어야. 누르셨어요? 할머니가 딱 한번. 할머니가 레디 큐 해주세요. 레디 큐. 맛있다. 화순 짱봉의 대추가 사르르르르 녹아요. 진짜요? 대추가 대박. 좋아. 잘 찍혔어요? 멋있게 찍었네. 좋네. 우리 어머님의 촬영 포인트는 뭐였어요? 당산 할머니. 당산 할머니. 해마도 매구치고 음식에서 당산이지 모셔. 당산 할머니. 그러면은 이 마을의 수호신 같은 이 존재를 안 찍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 찍어드려야지. 찍어준 거 안 찍어준 거 모르겠네. 20초 있다가 손가락을 딱 떼셔. 자, 한 번 더 누르시고 한 번 이렇게 할머니가 쭉 돌려보세요. 자, 누르고 시작. 이제 모르겠네. 그리고 한마디 소원을 비셔. 할머니 목소리 입주셔가지고 당산나무의 소원을 비셔. 우리 당산 할머니, 저는 다른 소원은 없어요. 우리 아들 형제 어쨌든 앞길 밝혀서 성공을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마음까지 담아서 영상을 찍으셨으니 소원 들어줄 것 같습니다. 우리 할머니 오늘 멋진 그림 하나 나오겠는데. 진짜 최고다. 나이와 지역을 떠나 내가 찍은 사진과 영상을 통해 세상과 소통할 수 있다면 이게 바로 신세계를 여는 거 아니겠습니까? 농촌마을 주민들은 도시 지역인 주민들보다 이런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농촌마을 주민들의 미디어 접근권 향상을 위해서 일단 이런 프로그램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마을의 주제라든지 소재라든지 또 농작물 같은 거를 직접 방송 장비를 통해서 제작을 해봄으로써 도시와는 또 다른 교육의 효과라든지 즐거움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우여곡절 끝에 촬영을 마치고 촬영본 감상회가 열렸습니다. 실물보다 더 나은 인물평도 이어지고 더듬더듬 NG 장면도 재미진 시간. 이 좋은 세상을 왜 이제 알았을꼬 아쉬워하셨습니다. 사실 할머니들이 카메라 하면은 사실 찍히기만 해봤지 찍는 게 굉장히 생소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처음에 반응이 어떠셨어요? 저도 걱정을 많이 했는데 자기 집을 좀 사진으로나 영상으로 남기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적극적으로 처음부터 아주 적극적이셨던 것 같아요. 우리 또 강사님이 보기에는 우리 할머니들 실력이 어떻게 발전을 하고 있는 것 같나요? 지금 너무 열심히 하고 계셔서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꾸준히 하시면 아마도 정말 영화나 드라마를 직접 찍지 않으실까. 네. 바람이신 거죠? 네, 바람. 그 바람이 이루어지길. 네, 강사님의 노력이 헛되이지 않길 제가 바라보도록 할게요. 네. 할머니들의 흔들 앵글샷과 온 오프를 혼동해 찍힌 땅바닥 영상이지만 내가 찍은 것이라는 사실 그 하나만으로도 몹시 만족해하셨습니다. 다 보고 박수 쳐주니까 어때요? 잘 찍었다 그러는데? 기분 좋아.
우리 어머님이 막 고추도 찍고 가지도 찍고 막 배추도 찍고 엄청 많이 찍어왔잖아요. 보니까 잘 찍은 것 같아요? 겁나 잘 찍었어. 몇 점? 100점. 와, 100점. 아, 100점이래요, 100점. 100점. 아이고, 좋습니다. 7, 80평생 자식 봉양, 농사일에 집안일에 허리 펼 날 없었던 상. 하고 싶은 거 제대로 못하고 살아왔던 어머니들이 오늘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앵글에 담은 세상, 그 세상과 소통을 해나가려는 할머니들의 모습이 참으로 고와 보이는 현장입니다. 쌍봉리 할머니들은 다 여기서 카메라 감독입니다. 우리 어머님들이 화순 쌍봉마을의 새로운 드라마 영화를 찍는 그날까지 저는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순 쌍봉마을 감독님들 화이팅! 화이팅! 네, 이번에는 원주의 한 마을에서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다고 하네요. 네, 맞습니다. 이곳에 가면은요, 굳이 말이 통하지 않아도요, 우정을 자랑할 수 있고요, 화합의 장이 만들어진다고 하는데요. 어떤 소식인지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러 가보시죠. 살랑살랑 불어오는 가을바람, 그리고 한적한 시골 풍경, 걷기만 해도 행복해지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조용하고 한적한 시골 마을에 아주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과연 무슨 일인지 저와 함께 가보시죠. 원주시 신림면의 한 마을입니다. 아침부터 마을엔 젊은 청년들로 가득 찼는데요. 여러분, 이 특별한 손님들 보이시죠? 근데 지금 하나 둘 셋 모여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일단 분위기가 좋아 보이거든요. 저도 함께 해볼게요. 같이 가보시죠. 자, 호미와 장갑까지 챙겨 들고 출발을 하는데 단단히 준비를 하고 향하는 곳은 아니, 지금 뒤에 수많은 학생들을 거느리고 어디론가 가시네요. 아, 지금 외국인 학생들 네. 고구마 캐는 체험하러 갑니다. 고구마 캐기요? 네, 고구마 캐서 전도 부쳐 먹고 쪄도 먹고 그래로 갑니다. 가을 거지가 한창인 요즘 외국인 친구들도 함께 팔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작년에는 DMZ를 체험을 했었는데 거기도 굉장히 좋았었어요. 그런데 이제 올해는 그래도 한번 농촌에 대해서 농촌 문화와 또 한국 문화 전통에 대해서 유학생들이 알면 좋을 것 같아서 그리고 특히나 한국 대학생들과 그리고 우리 유학생들이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여기 원주에 와서 루럴스테이를 진행을 하게 됐죠. 자, 본격적으로 모두들 밭에 모여 앉아 너나 할 것 없이 고구마를 캐기 시작하는데요. 내 거 너무 작은데? 맨손으로 고구마 왜 이렇게 잘 캐요? 해본 적 있어요? 저는 시골 사람이라서 그냥 잘 나와요, 이렇게. 시골 사람이라서? 아니, 네. 어디에서 왔는데요? 저는 전국의 수천에서 그냥 왔어요. 아니, 외국인 친구들이 저보다 고구마를 더 잘 캐요. 어머, 또 부러졌어. 사실 저도 이거 처음 해보거든요. 호미 왔어. 호미, 도와주세요, 호미. 저도 한국인인데 더 못해요, 친구들보다. 그쵸? 아니, 외국인 친구들이 너무 체험을 잘하는 것 같아요. 우리 여기 아무것도 없어. 아니, 근데 제가 보니까 이게 외국인 친구들한테도 특별한 체험이지만 같이 온 우리 한국 친구들한테도 진짜 좋은 경험일 것 같아요. 어때요? 네. 저 너무 좋은 경험인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여기 원주 사람인데 저는 시내에서만 살아가지고 이런 경험 안 해봤거든요. 우리 외국인 친구들 덕분에 이런 좋은 경험하는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해요. 상처를 내지 않게 조심조심 정말 열심히들 하는데요. 이 수학 체험을 통해 한국의 자연을 직접 느끼고 배운다고 하니 비로소 조금이나마 땀의 결실을 얻을 수 있겠죠. 네, 우리 유학생 친구들이 또다시 모였습니다. 아까는 체험을 했잖아요. 이번에는 이 가을에 잘 어울리는 미니 운동회를 한다고 하거든요. 저도 오늘 친구들 많이 생겨서 너무 신나요. 함께 해보시죠. 지금 청팀, 블루팀이에요. 블루팀이고 이쪽은 백팀, 화이트 팀이에요. 화이트보드가 올 때까지. 선생님, 지금 이제 가을 운동회 하기 위해서 청팀, 백팀 나눴잖아요. 저는 그러면 어디로 갈까요? 네. 우리 그러면은 백팀 누가 저를 원하시나요? 자, 우리 어디로 갈까요? 저를 원하시는 팀 있나요? 백팀이요. 네? 좀 더 원해주세요. 자, 백팀. 어쩔 수 없이 저 여기는 백팀에서 저를 더 원하셨기 때문에 백팀 파이팅!
머리를 맞대고 응원 구호를 정하는 100팀. in like Sailor Moon. 세일러문. 세일러문 의견 나왔어요. 세일러문. 화이트 파워 할까? 화이트 파워? 네. 파워. 오케이? 괜찮아요? 오케이? 화이트 파워. 자, 청팀도 이에 질 수 없겠죠. 상대팀 기선제압을 위해 막강의 응원 구호를 정하는 중인데요. 각오를 단단히 다지기 위해 스트레칭으로 몸 한번 풀어주고요. 당연하죠. 제가 있는 이상, 100팀이 이길 수밖에 없어요. 저도 학교 다닐 때, 운동회 때, 달리기만 꼴찌했지, 저희 팀이 항상 이겼던 것 같거든요. 기분이 좋습니다. 역시, 파이트! 파워! 한국에서는 가을이 되면 이렇게 학생들이 모여서 운동회 하거든요. 아니요. 이런 거 안 해봤어요? 네, 안 해봐서 처음이에요, 오늘. 처음이에요? 네. 어떨 것 같아요? 네, 좋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청팀 100팀 나눴잖아요. 네. 이길 자신 있어요? 네, 자신 있어요. 정말요? 그럼 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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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파워! 저희가 처음으로 할 게임은 투어라는 게임이에요. 우리나라 전통 민속놀이 중 하나죠. 투호 던지기 즐겨보는데요.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원통에 화살을 던져넣기 이건 쉽지 않거든요. 계속해서 점수가 나지 않는 상황. 100팀의 마지막 화살에 희망을 걸 수 있을까요? 자, 이번엔 청팀의 차례. 집중력을 발휘해 화살을 던져보는데 청팀 또한 투호 던지기 이거 만만치 않습니다. 이제 화살이 하나는 들어가 줘야 할 텐데요. 역시 승부는 마지막까지 가봐야 알 수 있어요. 또다시 시작된 투어 던지기. 재대결인 만큼 긴장 100배. 어쨌든 100팀은 1점을 획득했고요. 이어지는 청팀의 차례. 무득점으로 승리는 자연스레 100팀으로 돌아갑니다. 처음 해봤는데 어렵지만 재밌었어요. 운동의 분위기는 점점 뜨거워지는데요. 제기차기에 이어 단체로 줄넘기도 즐겨보고요. 영차 힘을 모아 막판 승부 줄다리기까지 한바탕 신나게 즐긴 이들만의 가을 운동회가 이렇게 마무리됐습니다. 이번엔 전통 한복을 입어보기로 합니다. 고운 색감을 자랑하는 한복의 매력에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는데요. 입어보니까 어때요? 좋아요. 네. 예쁜데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중국의 전통 옷 입었을 때랑 또 느낌 다르죠? 네, 달아요. 어떻게 다르지? 얘기 좀 해줄 수 있어요? 어떻게 달아요? 그 느낌. 지금 저는 한국인 같아요. It's beautiful. I like it. 좋아요. What's Chaya? It's beautiful. 좋아요. I like it. 좋아요. 좋아요. 네. 카메라에 자신의 고운 자태를 담아내기도 하고요. 이번 캠프에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이 굉장히 많이 도움을 주고 있거든요. 어떻게 해서 참여하게 됐어요? 저는 원래 북경에서 유학을 하던 학생이었는데 제가 한국에 와서 이 프로그램을 알게 돼서 유학생들이 이렇게 한국에서 생활을 하는데 제가 또 다른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되었어요. 또 본인도 한때는 유학생이었으니까 그 누구보다 유학생들의 마음을 잘 알 것 같아요. 네,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막 한국에서 혹시라도 말이 잘 통하지 않을까 그리고 불편한 점은 없을까 더 하나하나 신경 쓰고 챙기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누가? 알렉스? 너무 커요. To be. Doesn't matter. I'm hungry. 오케이. 마을에서 나고 자란 재료들로 전을 만드는 중입니다. 외국인 친구들이 이렇게 마을에 와가지고 이런 체험하니까 어떠세요? 너무 좋죠. 바빠서 그렇지 우리가 좋아요. 상대 모양 너무 예뻐요. 야무지게 잘 빚어냈는데요. 누가 만든 거예요? 예쁘게 만들면 나중에 예쁜 아이가 낳는다고. 그 얘기를 또 들었어요? 그래서 아주 청소까지 예쁘게 만든 거예요? 근데 좀 이렇게 보여줘봐요. 예쁜지. 어머 예뻐라. 함께 손수 음식을 만들며 금세 가까워진 친구들.
I don't know, it's been 2 years that Pauline and I got passionate about the culture and the music. I guess it's a bit the same as what they said. It's really finding out how people live here compared to France, the culture, the language. The history is also very rich, so it's really interesting to discover all of this. And this particular trip is kind of good to discover Korean culture and everything, so we're pretty happy about it. 한국 문화를 일본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서 더 배우고 싶어요. 이렇듯 문화는 함께 즐겨야 통할 수 있는 건데요. 함께 호흡하고 나눈 오늘의 추억 덕분에 한국에서의 이들의 가을이 더욱 풍요롭고 넉넉하지 않았나 싶네요. 저도 오늘 이 유학생 친구들 덕분에 아주 하루 종일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요. 한국에서 힘든 유학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에게 오늘의 이 경험이 소중한 추억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지금들 보니까 이 한국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 너무나 크거든요. 앞으로도 한국의 전통 문화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가을을 맞아서 중국, 러시아, 또 프랑스 외국인 유학생들이요 농촌 체험을 했습니다. 아름다운 우리나라 한복도 입어보고요, 전도 만들어보고요, 한국 문화를 제대로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니 해도 이 한국을 제대로 즐기려면은 저 생각에는 이 시골 문화를 제대로 느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친구들 정말 이 농촌 문화를 제대로 경험하고 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요, 네. 이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우리 친구들 진짜 제법 잘 어울리더라고요. 맞습니다. 친구가 되는 데에는 이 언어라는 장벽은 사실 중요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문화의 힘이 아닐까 싶은데요. 함께 문화를 느끼고 즐기다 보면 자연스럽게 친구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요, 추억도 쌓는 이런 자리가 자주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경윤 리포터 오늘도 함께 해주셨는데 오늘 어떠셨나요? 네, 오늘은요, 이 운동회와 관련된 소식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외국인 유학생 친구들과 또 장애인 친구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이 가을 운동회 소식을 많이 전달해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런 것처럼 이 가을은요, 참 뛰어놀기 좋은 계절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요, 이 짧은 가을 다 지나가기 전에 마음껏 뛰어노시고 마음껏 즐겨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좋고요, 내일도 좋습니다. 얼른 나가셔서 이 가을을 충분히 만끽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네요.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 내일은 프로야구 중계로 하루 쉬고 수요일에 돌아올 텐데요. 수요일 방송 미리 안내해드립니다. 수요일에 함께하는 테마가 있는 강원 365 이번 주 테마는 가을 예술제입니다. 가을의 낭만 춘천 실내마을에서 2018 김유정 문학제가 열렸습니다. 문학제 봄봄과 실내마을 이야기 잔치를 함께 열어 더 풍성해졌는데요. 점순이 찾기, 김유정 소설 낭송대회, 그리고 거리 퍼포먼스 등 김유정 문학제 하이라이트를 소개합니다. 원주예술제가 깊어가는 가을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10월을 더 풍성하게 하는 공연과 전시회를 만나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가곡과 아리아의 방, 그리고 한국미술협회 회원전을 만나봅니다. 평범한 거리가 주말이면 신나는 축제거리로 변신을 하는 곳, 추천 에마골 문화의 거리 축제가 열렸습니다. 팜파마트와 야외 영화관, 그리고 곳곳에서 펼쳐지는 마임 공연 등 에마골 문화의 거리 축제를 찾았습니다. 횡성의 옛 양조장거리에서 예술을 만나고 우천 자작나무 숲에서 즐기는 특별한 전시회와 풍경화 그리기, 그리고 천재화가 김홍도를 만날 수 있는 소소한 전시회까지 우리 동네 작은 예술제를 소개합니다. 지난주 히말라야 등반 도중 사고를 당해 한국 원정대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김창호 대장이 이끄는 한국 원정대가 신루트 개척을 위해 히말라야 구르자 히말에 올랐다가 이 강한 눈폭풍으로 축정되는 사고로 원정대원과 가이드 9명이 희생되는 참변을 당했는데요. 주 네팔 한국 대사관에서는 13일 해발 3,500m 베이스캠프 인근에서 원정대 시신을 발견했고, 어제 구조 헬기를 통해 시신을 수습한 뒤 카트만두에 있는 네팔 국립대학병원에 안치했다고 합니다. 애초 유가족과 관계자들이 네팔에 가려고 했지만 항공권이 여의치 않아 수요일 새벽 한국 원정대원들의 시신을 한국으로 운구하게 됐다고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고가 아닐 수 없었는데요. 용기 있는 도전에 나섰던 한국 원정대원들의 명복을 빕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저는 수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별처럼